봄과 잘 어울리는 과일 중에 하나죠. 향긋한 오렌지는요, 한쪽 과육이 달라서 맛도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렌지 하나도 이렇게 맛이 가지각색인데 하물며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매주 어김없이 찾아와주는 월요일,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된 것 같은 하루. 하지만 순간순간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기만 하겠어요. 또 똑같은 오렌지를 먹어도 누구는 새콤한 맛이 나고 누구는 달콤한 맛이 나는 것처럼 오늘 마프는 어제와 다른 분명 다른 맛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어떤 맛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여기는 충성 마이 프렌드 이석훈입니다. 저는 일병 박정수입니다. 충성 뮤직 플레이. 4월 15일 월요일 국방 FM 충성 마이 프렌드 이석훈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린 곡은 슈퍼주니어의 달콤 씁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일병 박정수입니다. 먼저 오늘 제 목소리를 듣고 많은 마프 가족들이 의아해하실 건데요. 정말 아쉽게도 마프의 주인장인 이석훈 이병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과 내일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궁금하시고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민간인이 아닌 만큼 일일이 다 설명해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뭐 건강이 안 좋거나 한 건 아니니까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뭐 본의 아니게 그 이석훈 이병을 대신해 오랜만에 라디오를 진행하게 되니 감회가 좀 남다른데요. 일단 굉장히 제가 들떠 있습니다. 그 사회에 있을 때 5년 3개월간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정말 천방지축으로 라디오를 진행을 좀 해봤었는데 제가 그렇게 잘하는 건 없지만 또 제가 이 자리에 앉으면 개인적으로 많이 편안해지고 즐겁기 때문에 저희 행복한 마음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마프 가족분들께 저의 행복함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프닝에서 오렌지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갑자기 또 개그를 또 치고 싶어지네요. 오렌지를 먹은 지 얼마나 오렌지. 대단히 죄송하고요. 자, 그 오렌지뿐만 아니라 그 과일이라는 게 똑같은 나무에서 따더라도 어느 시기에 어떤 방향의 과일을 수확하느냐에 따라 저마다 다 다른 향과 맛을 낸다고 하는데요. 라디오 진행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석훈 이병은 은은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매력이라면은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오묘한 맛, 그 반전의 맛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예능을 좀 많이 해서 굉장히 뭐 단지 밝기만 하고 천방지축일 것만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 그에 또 반전을 거듭하는 또 이미지가 있다는 걸 또 저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또 이석훈 이병이 또 여기 주인장이기 때문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즐겨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SNS와 또 문자로 또 많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잠시 후 1부에서는 한주리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병영 스케치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이죠. 월요일 코너 FM 힐링 캠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도 4월의 멘토 프로레슬링 출신 스포츠 해설가 김남훈 씨의 특강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문자나 사연을 통해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보내시면 되냐고요? 마프 집 주소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소창에 www.dema.mil.kr을 치시거나 검색창에 국방홍보원 혹은 충성 마이 프렌드 이석훈입니다를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분들은 별사탕을 이용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유료 문자 한 통에 50원 샵 096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병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트라넷 www.dema.mnd.mil로 이용하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충성 마이 프렌드 이석훈입니다. 전용 트위터 @myfriendradio와 전용 이메일 thursdayradio@nate.com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너무 굴렸나요? 사실 그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많이 굴립니다.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스마트폰 이용하실 분들은 플레이스토어 혹은 또 앱스토어를 통해서 국방 FM이나 국방 홍보원을 다운받으시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마프를 뒤에서 밀어주고 계신 훈훈한 상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마우신 분들이죠. 건강한 행복을 전하는 비타민 하우스에서 비타민 세트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공감 출판사에서 펴낸 혼자 가는 길, 누군가와 필요할 때 친구 같은 책,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와 김재진의 치유와 위안의 시편,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할 때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남성으로 쇼핑몰 붐스타일에서 제공하는 3만원 상당의 의류 교환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씨가 부르고 B2B의 정일훈 씨가 피처링한 노래 읍스와 제아5의 헤어지던 날 함께 듣고 올게요. 네, 충성 마이 프렌드 이석훈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금 들으신 노래는 제국의 아이들의 유닛이었죠. 제아5의 헤어지던 날이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진아가 부르고 B2B의 정일훈이 피처링한 읍스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사연을 함께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사연 신기로 가야 합니다. 어제 그 질주 본능에서 900여 개의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했던 그 라디오에서도 한 400여 개가 왔기 때문에 오늘 그 충성 마이 프렌드에서도 기록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 주변 친구들에게 소문을 좀 많이 내면서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지혜 씨가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동생을 4월 9일에 입대시킨 누나입니다. 한 달 정도 남은 엄마의 생신을 남겨두고 화요일에 입대한 동생 녀석. 본디 입대 날은 가족들이 함께하는 거라는데 입대 전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고 전화통화만 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리네요. 백마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을 하고 있을 동생 생각에 엄마는 매일 걱정하고 기도하고 계셔요. 아직 철없고 체력 약한 동생에게 이렇게 말 좀 해주세요. 종준아, 누나가 일 때문에 입대 날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5주 뒤엔 꼭 얼굴 보러 갈게. 사랑한다 내 동생. 꼭 대신 전해주세요 하셨는데요. 저도 백마 신병교육대대 구사단을 수료를 하고 나왔었는데요. 지금 밥을 먹고 지금 정비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을 시간이겠네요. 집안에서 참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 우리 동생분 뭐 많이 약하고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5주 후에는 정말 얼굴도 좀 새까매지면서 정말 씩씩한 정말 진정한 남자로 거듭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화통화 오면은 또 전화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자상하고 따뜻하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아무튼 지혜씨 힘내시고요. 우리 어머님의 생신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트우유씨, 우와 특디지 오랜만에 DJ 자리에 앉으셨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챙겨 들을게요. 달달한 목소리 기대합니다 하셨는데요. 기분 참 좋고요. 달달한 목소리를 위해서 제가 꿀 한 스푼을 뜨고 먹고 왔습니다. 예. 노정아 씨는요. 뜨끈뜨끈한 신곡 이석훈의 연인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이 노래는 그 노정아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석훈 씨가 보고 싶다면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들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1호 사모님, 오늘 친구들과 벚꽃 구경 나와서 국방 FM 어플로 듣고 있어요. 달달한 정수일병님 목소리 정말 좋네요. 저도 라디오로 흘러나오는 제 목소리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792님, 우와! 오늘 내일은 정수일병님과 친구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 된 기념으로 이름 한번 불러볼래요. 정수야. 나이로 봤을 땐 분명히 제가 오빠일 것 같은데 오늘하고 내일만큼은 정수야 말 놓는 거 제가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2님의 성함도 함께 올리셨다면 제가 또 아름답게 불러드릴 텐데 2792 안녕. 2395님, 정수일병님 역시 실력이 녹슬지 않았군요. 상남자 우리 쿠니쿠니 쿤디제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마프 주인장 없는 동안 잘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예. 사실 이게 제 자리가 아니라서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아직 할 게 너무 많아서 예. 유문 절차도 있고 뭐 주신다면 제가 마다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석훈 씨가 없는 그 빈자리 제가 이틀 동안 열심히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7960님, 정수 오빠 반가워요. 오렌지 먹으면서 듣고 있다가 오프닝에서 오렌지 얘기해서 놀랐어요. 이런 분들이 꼭 계세요. 저의 어떤 말도 안 되는 시덥지 않은 그 개그가 간혹 몇 분들한테는 푸드숨으로 작용해서 행복을 또 전달해야 되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527님, 정수 오빠 아침에도 저녁에도 오빠 목소리를 듣다니 오늘 최고네요.
저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라디오를 한다니 정말 기분 최고입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3342님, 국방 FM 처음 듣는데 완전 신기해요. 저도 국방 FM 라디오 생방 처음 진행하는데요. 완전 신기합니다. 예. 군대에 이런 시설이 있다니 아주 깜짝 놀랐고요. 1067님, 박정수 일병님 저녁은 뭐 드셨나요? 밥 먹었습니다. 군인이 뭐 먹겠습니까? 예. 1535님, 정수병사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국방홍보원 하루 일과 좀 알려주세요. 아침에 6시에 기상을 해서 우리 선임들을 깨우고 점호를 마친 후에 여기 출근을 해서요. 계속 일합니다.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예, 별거 없습니다. 저도 벚꽃 구경 좀 가고 싶은데 조만간 휴가 나갔다 와서 보고 와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9916님, 정수일병님 덕분에 국방 FM 어플 받았어요. 고3인데 2주 남은 중간고사 잘 보라고 응원해주세요. 예. 고3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열심히 안 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이 듭니다. 우리 9916님, 남은 2주 열심히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랄게요. 예. 그럼 노래 듣고, 병영 스케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훈이 부릅니다. 연인. 오늘 하루 우리 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스케치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병영 스케치. 자, 제 곁에는 한주리 아나운서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이석훈 이병 대신 제가 진행을 맡게 됐고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주리 아나운서께서 저를 잘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네, 아닙니다. 예. 자, 일단 그 첫 소식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최근에 영주권을 포기하고 해병대에 동반 입대한 쌍둥이 형제 소식이 화제인데요. 현재 해병대 2사단 수색대대에서 근무 중인 박장호, 박성호 일병이 그 주인공입니다. 와. 이란성 쌍둥이 형제인 이들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캐나다로 유학을 간 뒤 캐나다와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 박장호, 박성호 형제는 현재 각각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학교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를 다니는 재원입니다. 외국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좀 보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들은 영주권을 갖고 있는데요. 이를 포기하고 당당히 해병대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월에 휴학을 하고 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귀국을 한 뒤에 5월에 해병대 병 1161기로 입대했습니다. 게다가 혹독한 훈련을 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수색대를 지원을 해서요. 수색 기초, 특수 수색 교육 과정도 이수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신데 두 분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데에는 그 외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외할아버지께서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반드시 군대에 가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고요. 아버지도 모국에 대한 애국심을 잃지 않도록 항상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선뜻 지원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한 형제네요. 네, 그렇죠. 특히 이들 형제는요, 해병대 입대 전에 구조 다이버 자격증도 취득했고요. 중학생 때는 육상 선수로도 활약했습니다. 이런 운동 실력 덕분인지 특수수색 교육 당시에도 1.8km 전투 수영에서 나란히 3, 4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또 지난 키 리졸브 연습에서는요, 영어 통역병으로 참가하는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임무 수행 능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박장호, 박성호 일병 정말 자랑스럽죠. 그렇습니다. 그 작곡가 중에 용감한 형제라고 있잖아요. 네. 저희 군인 쪽에는 대단한 형제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같은 군인으로서 너무 좀 자랑스럽고요. 분명 이 선택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상한 커튼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다. 수상한 커튼의 바다 듣고 왔습니다. 병영 스케치 한주리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네, 지난 주말 제35회 공군 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2013 예선 대회가 열렸습니다. 공군 17전투 비행단은 지난 토요일 충북 남부 지역 예선 대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15 특수 임무 비행단은 일요일인 어제 성남 서울공항에서 서울 경기 지역 예선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야, 그 스페이스 챌린지 이거 어떤 대회인가요? 네, 스페이스 챌린지는 1979년 처음으로 개최가 돼서 올해로 35회째를 맞았고요.
있는데요. 청소년들에게 항공 우주의 도전 정신과 또 탐구 의욕을 심어주기 위해서 해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모형 항공기 대회입니다. 9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자유비행 종목의 고무 동력기와 글라이더, 또 무선조종 헬기 등 동력 비행 종목과 또 물로켓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게 되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그 본선 대회는 언제 열리게 되는 건가요? 네, 본선 대회는 다음 달 5월 25일에 공군 사관학교에서 치러지는데요. 앞으로도 각 지역별로 예선 대회가 계속 치러질 예정입니다. 여기서 선발된 우수자 148명이 이날 본선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고요. 또 공군은 항공구조사의 조종사 구조 시범 외에도 군악대와 의장대 공연과 같이 각종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야, 정말로 그 청소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물로켓 부문에 참여했던 초등학교 3학년 김태성 학생도 벌써 이 대회에 3년째 참여를 하고 있다면서 군인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서 물로켓을 쏘니까 더 재미있다고 했고요. 앞으로 멋진 공군이 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 스페이스 챌린지 대회가 공군의 홍보는 물론이고 네.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데 참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쉽지만 벌써 오늘의 그 마지막 소식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식까지는 아니고요. 정보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 포털 사이트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공간을 보니까요. 군 입대를 앞둔 신입 장병들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대 전에 필요한 예방접종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데요. 어떤 게 필요한 건가요? 네, 먼저 입대하기 전에 예. 필요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우리 군에서는요, 입대하는 모든 장병들에게 필요한 8가지 예방 백신을 접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군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0년대부터 장병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 백신 접종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각종 전염병에 대해서 접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떤 예방 백신을 접종해주고 있나요? 네, 현재는 젊은 연령층에서 유행하기 쉬운 8가지 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요. 단체 생활을 통한 밀집 생활에서 쉽게 유행이 일어날 수 있는 호흡기 전염병인 유행성 이하선염, 뇌수막염, 인플루엔자 3종과 군이라는 특성상 야외 훈련 중에 쉽게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파상품 1종을 포함해서 4종을 전체 장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4종은요, 위험 지역이나 근무 특성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선택적으로 접종하는 백신은 어떤 종류인가요? 네, 먼저 장티푸스 예방 백신인데요. 이것은 취사병이나 급수병들과 같이 국내에서 음식물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될 경우에 집단 유행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식품 취급 종사자들에게 한정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고요.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 백신과 말라리아 예방 백신은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에서 주둔하는 부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A형 간염 예방 백신은요, 취사병과 급수병 외에도 군의관과 의무병 등 군 의료 인력 등에게 한정해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요,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입대하실 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입대를 앞두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길 바라겠고요. 오늘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한주리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애니악의 소녀는 달린다 띄워드리고 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역사를 다시 쓰고 세상을 바꿔놓은 운명적인 순간의 시작, 위대한 발견. 오늘은 현대무용의 창시자라 불리는 이사도라 덩컨의 이야기 소개해드릴게요. 남들처럼 틀에 짜여진 무용을 배웠지만 무용은 물론이고 개인 생활에서조차 전통과 관습을 거부했던 이사도라 덩컨. 그녀의 자유분방한 연애와 사생활, 그리고 춤은 보수적이었던 당시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는데요. 신대륙 미국에서 건너온 그녀는 토시주를 벗어던지고 맨발의 자유로운 춤으로 20세기 초 유럽 예술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대무용의 개척자, 현대무용의 창시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사도라 덩컨은 출생부터가 독특했습니다. 네 아이를 데리고 이혼한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임신했을 때 어려운 가정 형편과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귤과 샴페인만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신만 하면 흔히 신게 당겨서 귤을 먹곤 하는데 이사도라 덩컨의 어머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싼 과일이 귤이었기 때문에 귤만 교집했던 거라 하고요. 훗날 이사도라 덩컨은 어머니께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자궁 속에서부터 나는 춤을 췄습니다. 귤과 샴페인은 아프로디테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 음식만 먹은 나는 여신같이 춤을 춥니다. 스스로를 찬양했고 스스로에 취해 있었던 그녀다운 발언이었습니다. 실제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춤을 춘 이사도라 덩컨은 17살 되던 해 자신의 춤을 싸구려 길거리 춤이라고 조롱하던 미국을 떠나서 런던으로 갔는데요. 형제들의 도움으로 배만 간신히 얻어 탔을 뿐 돈은 한 푼도 없었다고 합니다. 런던에 도착한 그녀는 어느 날 달밤에 춤을 추다가 우연히 당대 최고의 여배우 캠벨의 눈에 띄게 되는데 그 일을 계기로 런던 사교계에 입문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캠벨이 이사도라 덩컨을 눈여겨본 이유는 그녀가 달빛 아래에서 맨발로 춤을 추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두 사람의 만남은 그렇게 운명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후 부와 명성까지 갖게 됐고 전 유럽, 특히 영국, 독일, 러시아를 열광의 도가니에 빠뜨렸는데요. 정말 독특한 춤들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파도나 바람에서 영감을 얻어 유연한 동작을 만들기도 했고 박물관에 있는 고대 그리스의 조각을 춤으로 옮겨놓고 또 니체의 사상에서 깨우침을 받아 춤이야말로 인간의 영혼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도구라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이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슬프게만 끝났던 그녀의 연애사와 목에 두른 스카프가 바퀴에 끼어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던 사연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춤에 대한 그녀의 열정, 애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무용의 창시자인 그녀가 없었다면 요즘 가수들이 무대에서 추는 그 현란한 안무도 없었을지 모르니까요. 맞습니다. 저도 그 댄스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이사도라 덩컨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용이 좀 깁니다. 다음번에는 이사도라 덩컨을 직접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대를 앞서갔던 춤의 여신 이사도라 덩컨의 일화를 소개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탑 로더가 준비하고 있네요. Dancing in the Moonlight. Dancing in the Moonlight. 탑 로더의 노래 들어봤습니다. 아우, 노래 좋은데요. 예, 어깨가 들썩입니다. 우리 9508님께서 정수 오빠에게 소식 전해 들으니까 왠지 더 쏙쏙 들려요. 제 친구 강희도 외국 살다가 군대 때문에 입국했는데 생각나네요. 저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1342님, 오빠 왜 아까 이만 물러간다고 하셨어요? 가신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그 코너 녹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주리 아나운서의 개인 스케줄로 지금은 생방송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8시 48분 58초를 지나고 있고요. 저도 처음 하는 거라서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81님, 정말 코너 하나 정보가 가득하네요. 재밌담 마프. 저도 하면서 굉장히 재미집니다. 이게 제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자리에 앉고 싶었었는데 6개월 만에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해보니까 행복합니다. 7680님, 으앙, 학원이 곧 시작해서 얼마 듣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응원할게요. 내일도 있으니까요. 4341님, 연천 5기갑 여단 일병 제 아들 윤동건이 9박 10일 휴가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복귀시키고 오는 길에 이특씨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반가워요. 휴가 기간 중에 5일을 집에서 5일을 밖에서 잠자고 갔네요. 맛있는 거 많이 못 먹고 가서 마음이 아파요. 이런 엄마 마음을 알까요? 윤동건 일병 다시 보는 날까지 건강하라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 군대에 있을 때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복무 잘하고 돌아오는 게 최고인데요. 저도 군인이 되고 나니까 그 군인에게 있어 그 휴가란 참으로 소중하고 황금 같은 시간인 걸 깨달았습니다. 멤버들과 또 함께 보내고 싶어도 멤버들이 뭐 바쁘다, 친구들이 바쁘다고 하면 그것보다도 서운한 게 없는데요. 우리 군인 여러분들의 뭐 가족이나 친구분들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보니까 알겠네요. 예. 자, 그리고 다음 문자는요, 우리 0876님. 박일병님 좋아하는 곰신들 엄청 찾아오셨네요. 그래도 마프는 석훈이병님 거라는 거 이틀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제게 아닙니다. 예. 저는 어디론가 나중에 시간 나면 주시겠죠. 예. 그리고 아까 뭐 쿠니쿠니 DJ 하셔서 저는 맨 처음에
그 2PM의 니쿤 씨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석훈 씨를 또 쿤 DJ라고 또 불러주시네요. 예. 4537 정수일병님 재밌게 잘하시네요. 저는 고성에서 복무 중인 상병 엄마입니다. 우리 아들 입대하고 일병 때부터 들었는데 벌써라는 말을 쓸 만큼 세월이 갔네요. 정수일병님도 재밌게 방송 진행 잘하니까 후딱 지나갈 거예요. 건강하게 군 생활하시길. 군인에게 있어서 벌써라는 얘기는 약간 실례일 수 있습니다. 4537님. 뭐 저에게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이 아직 1년 3개월, 4개월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4537님 아드님 이제 곧 제대할 테니까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녁 후에도 저희 국방 FM 라디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1947님 무슨 곡을 신청해야 할까요? 시아의 노래 아무거나요. 시아 노래 중에 아무거나라는 노래 제목이 있나요? 가장 어렵습니다. 이런 신청곡이 그 연인과의 데이트, 가족들과 식사를 하러 갈 때도 너 뭐 먹을래? 아무거나. 아우, 오죽했으면 그 식당에 뭐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생겼겠습니까? 25,000원 가장 비싼 메뉴로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좋은 노래 잠시 후에 띄워드리도록 하겠고요. 0625님 치과에서 일하는 중인데 환자가 없어서 어플로 라디오 듣고 있어요. 환자 올까봐 조마조마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환자가 빨리 와야죠. 일해야 됩니다. 예. 같이 환자가 오시면 치료를 하시면서 같이 들으면 참 좋습니다. 8189님 정수오빠 대학교 원서 넣었는데 붙으라고 응원해주세요. 까만하트 하셨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세대 차이가 느껴질 수 있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그 전화기로 확인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전화로 이렇게 하면은 합격하셨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수험 번호가 있잖아요. 수험 번호가 나오고 몇 번 예비 합격 12번입니다. 이러면 앞에 11명이 빨리 좀 지나가거나 다른 학교로 옮기길 그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비 합격 한 2번까지 갔다가 굉장히 마음 아팠던 적이 기억나네요. 8189님 대학교 원서 넣었으니까 꼭 붙을 수 있을 겁니다. 합격하시면 또 저희 쪽으로 또 연락 한번 꼭 주시고요. 0932님 오늘부터 야근이어서 힘든데 정수일병님 목소리 듣고 힘내서 야근 끝낼게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10시까지 하는 이 시간 힘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247님 건구가 생일 축하한다. 휴가가 취소돼서 미역국도 못 먹고 아쉽다. 그래도 부대에서 보낸 생일빵 맛있게 받아 먹고 힘내자. 파이팅. 한 달 오면 얼굴 보겠네. 그때까지 몸 조심하고 잘 지내거라 하셨습니다. 전 아까 이 문자를 보고 그래도 부대에서 보낸 생일빵 이렇게 해서 이게 먹는 빵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 생일날 우리가 흔히 하는 이렇게 두두두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줄 알았는데요. 아무튼 우리 8247님의 그 친구분 건국 씨 생일 진심으로 콩그레이츄레이션 합니다. 7676님 재수생인데 지금 공부하면서 듣고 있어요. 오랜만에 오빠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좋네요. 요즘 공부하기 힘든데 오빠 휴가 나오면 연락 주세요. 같이 벚꽃 보러 갑시다. 정말이죠. 저 때문에 나중에 시험 봤는데 떨어졌다고 저한테 막 뭐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저도 벚꽃이 좀 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라디오 하면서 지금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단아가를 굳이 쓰지 않아도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행복하다는 마음이 좀 들고요. 나중에 좀 놀러 갑시다. 9360님 지금 열람실에서 사회복지개론 공부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잠만 잤나 봐요.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시고요. 1898님 군대 동기랑 사이는 어때요? 상추 씨나 열무 씨나 좋은 인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상추 씨는 원래 사회에서 좀 알았고요. 김노열 씨는 이제 뮤지컬을 하면서 그리고 또 여기 홍보원에 오면서 함께 잘 지내고 있는데요. 너무나 좋은 형들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추억 만들어 가겠고요. 아까 우리 1947님이 시아에 아무거나 틀어주세요 하셨잖아요. 아무거나 중에 저희가 한 곡 골라봤습니다. 여인의 향기. 하루에도 몇 번씩 뜨거워졌다 식었다. 예측할 수 없는 마음과 마음의 온기를 전하는 이야기. 마음의 온도. 오랫동안 모든 것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했었다.
이젠 삶에 대해 좀 덤덤해지고 싶다. 새로운 것과 사라지는 것 사이에서 잠시 머무는 것들, 그것에 다정해지고 싶다. 전경린의 검은 설탕이 녹는 동안 중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봄이란 계절이야말로 새로운 것과 사라지는 것 사이에 있는 계절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다정한 봄을 맞고 계신가요?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애정이 필요하고요. 사람의 마음이 잘 자라서 꽃을 피우려면 열정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감추고 있던 마음을 채찍질하고 묵혀뒀던 앙금의 때를 한꺼풀 벗겨내 열정을 꽃피워드리는 시간이죠. 라디오 신개념 토크쇼 FM 힐링 캠프. 자, 일주일에 가장 파이팅이 필요한 월요일, 지난주에 이어 FM 힐링캠프 두 번째 시간입니다. 4월의 마프 멘토 김남훈 씨 잘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훈입니다. 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한 주 동안? 예, 잘 지냈습니다. 예, 네.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지난주에 본 것처럼.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마프 주인장 우리 이석훈 이병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네. 괜찮겠습니까? 아, 괜찮죠. 예, 저 때리시면 안 됩니다. 아, 때리는 것보다도 예. 와, 한 30초간 우리 시선 교환하면 안 될까요? 아, 왜 그러죠? 아, 왜 저랑 똑같은 예. 생명체잖아요. 유기물로 예. 구성된.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아닙니다, 예. 와, 부럽다 진짜. 아니, 똑같은 유기물인데 똑같은 성형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생겼고 한 사람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닙니다. 아, 진짜 저 하느님한테 따질래요. 아닙니다. 왜 이렇게 운명을 바꿔준 거죠? 아, 또 김남훈 씨는 힘이 세시잖아요. 네, 그 힘 아무 필요 없어요. 힘이 세면 형입니다. 13세 이후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회생활 하는데. 아닙니다, 형님. 왜 그러십니까, 형님? 부럽습니다. 절 동생으로 거둬 주십시오. 근데 사실 그 제 작가분한테 얘기를 살짝 들었습니다. 네. 우리 김남훈 씨 입담이 정말 대단하다. 정말 재미지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얼굴이 이런데 입담이라도 좋아야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 프로레슬러 그 국내 몇 안 되는 프로레슬러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리산에는 야생 가슴 반달곰이 30마리 정도 있다고 하는데 예.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 프로레슬러 선수가 12명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럼 반달곰보다 뛰어난 반달곰보다 더 희귀한 게 바로 좋아해요. 야. 우리 마프 청취자분들은 여기 유로 ARS로 100원씩 내셔야 돼요. 그러게 저 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나왔는데 아 그러면 그 네. 레슬링을 하려면 어떤 선천적인가 아니면 후천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가요? 선천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후천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 그러면서 열심히 운동을 해왔었는데 아무튼 아마 연예인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예. 뭐 명성 아니면 뭐 경제적인 이런 목표도 있겠습니다만 예. 무대에서 노래하면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 예. 정말 기쁘죠. 정말 행복합니다. 네네. 저는 사실 저도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링에 올라가기 전에는 그거 예.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아이 뭐 무슨 팬들의 사랑으로 먹고 살아 거짓말 이랬는데 말도 안 돼 하셨는데. 말도 안 돼 그랬는데 정말 링에서 제가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사람들이 기뻐할 때 아 이런 거구나. 그 짜릿함이 오죠. 그렇죠. 짜릿함은 또 이걸 말에 입금될 때 더 짜릿하더라고요. 아 짜릿함이 두 배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팬들의 사랑과 입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프로니까요. 네. 레슬러면 괜찮습니다. 프로 레슬러니까 입금을 그렇죠. 확인합니다. 그럼요. 이걸 말입니다. 예.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운동의 애환 이 운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그 만감이 교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사실 링 위에 올라갔을 때보다 내려왔을 때 내려왔을 때. 이제 사람들한테 종종 그런 소리를 듣거든요. 아, 참 재밌게 산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그 사람이 정말 즐겁게 산다는 표현보다도 예. 마치 무슨 복권에 당첨돼서 무의도식 하는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아, 참 재밌게 사네. 예. 약간은 비꼬는 투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마 그거는 뭐 우리 뭐 정수 씨라든가 맞습니다. 예. 이런 분들도 종종 들었을 것 같은데 사실 링이라든가 무대라든가 그 올라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도 사실 뭐 몇 년 전부터는 일본에서 초청받아서 경기도 하거든요. 제가 뭐 슈퍼주니어 같은 한류 스타는 아닙니다만 일본 신주쿠 경기장 인근 3km 안에서는 그래서 예.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류 레슬러. 한류 레슬러. 아, 스고이. 그렇습니다. 일본 포털 사이트에서 김남뿐 제 일본 이름인데요. 예. 치면
제가 딱 나와요. 네. 그럼 사실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성원을 받다가 무대에 내려오면 외로워지고 쓸쓸해지잖아요. 네.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저는 그때 가장 기운이 드는 게 뭐냐면 신발입니다. 신발. 아, 신발이요? 예, 신발. 예. 신발이 뭐냐면요. 사실 로마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신발은 귀족만이 신을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벽화라든가 그림을 보면은 노예들은 맨발이고 시민권이 있거나 투표를 할 수 있는 귀족들만 신발을 신고 있거든요. 아. 즉 신발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내 자유 의지로 생활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는 인간의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는 신발을 딱 보고서 힘들 때마다 그거 신고서 일단 나가죠. 걸어서 나가면서 뭐 사람들도 만나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서 제 마음을 추스리는데 꼭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신발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사람이다. 인간의 자격을 갖고 있다.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동요 중에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이 노래가 예전에 나왔으면 귀족 노래였겠네요. 센스 좋다. 야, 연애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 이야. 좋습니다. 살아있어. 살아있습니까? 예, 제대도 살아있어요. 예. 계속 유지하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유지하십시오. 예. 자, FM 신선하다. 힐링 캠프. 지난주 첫 시간에는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의 주제 어떤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살짝 비슷한 이야기, 제가 신발을 뭐 주제로 하면서 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예. 꼭 종교적인 부분에서가 아니더라도 뭐 책이나 좋은 스승, 뭐 혹은 여행, 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깨달음으로 해봤습니다. 야, 이 깨달음이란 게 사실 말만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사실 그 깨달음, 저는 몇 년 전에 영화를 보면서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예, 예. 그 아저씨란 영화 있었잖아요. 원빈 씨가 나오는 거. 예, 예. 그 영화 잔인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했었는데 예, 예. 저는 그 영화를 보고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거울을 제가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으시나요? 이 영화에서 가장 잔인한 건 화면 속 액션이 아니라 영화 끝나고 거울을 봤을 때 내 얼굴이다. 정말로 그 원빈 씨가 상의 탈의를 한 상태에서 네. 자신의 머리를 밀잖아요. 제가 비슷한 거 한번 해봤거든요. 집에서 혼자. 해보셨나요? 예. 참담했습니다. 예.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를 예, 예.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참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 깨달음에 관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벌진트가 부르고, 미스 S의 강민희 씨가 피처링한 노래, 시작이 좋아. 듣고 올게요. 시작이 좋아라고 우리 버벌진트가 또 얘기해 주셨네요. 네. 김남훈 씨가 오신 바로 이 시간 시작이 참 좋습니다. 저도 아주 좋고요. 예. 박정수 씨의 그 얼굴을 보면서 예. 저는 그 따뜻한 식빵 데운 그 구운 식빵 위에 예. 바른 버터가 생각났습니다. 저 우리 기름이 올라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 정도로 부드러워요. 남자 이 정도니 예. 진짜 김남훈 씨가 비유가 정말 대단해요. 네,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많은 분들께서도 네. 5004님 두 분 호흡이 좋은데요. 빵빵 터집니다. 성염색체 유기물 하셨네요. 예, 유식한 척 하려고요. 예. 포털 사이트 지식인 검색하고 나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우리 9360님도 분위기 활발해졌습니다. 정술병님 목소리도 좋지만 김남훈 씨 목소리 매력 있네요. 네. 목소리.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릴 게, 예.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는 김남훈이 아니라는 거. 예, 맞습니다. 예. 프로레슬러 김남훈이라는 거. 예, 맞습니다. 여러분 유념해 주시고요. 유념해 9144님, 주시고요. 김남훈 멘토님 레슬러라고 안 믿겨질 정도로 대단한 입담이네요. 반달곰, 칵칵 진짜 웃겨요. 반달곰보다. 자, 좀 그러면요, 매력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한 100원이라도 입금해주세요. 네. 나도. 전 안 됩니다. 예. 0702님, 남훈씨, 말씀 정말 시원시원하면서도 유쾌하게 잘하시네요. 조곤조곤 다정한 정수 오빠, 호탕한 남훈님, 두 분 참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귀가 호강하네요. 저는 네. 그 처음 뵙고 이렇게 방송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사회에서 같이 방송했던 강호동 씨랑 같이 예, 방송하는 예, 예. 느낌이 들어서 네. 굉장히 편안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듣고요. 예. 제 조카가 그 3살, 4살인데요. 예. 텔레비전에 강호동 씨 나오면 예. 삼촌 그래요. 그래서 제 조카가 삼촌이라 부르는 분이 3명 있는데 예. 강호동 씨랑 강호동 씨? 그 KBS 개콘에 나오는 그 김준현 씨. 예, 김준현 씨. 그리고 또 하나는요. 뽀로로에서 포비요. 그러니까 뭔가 거대하고 둥글둥글하게 나오면 예. 다 삼촌으로 부르는 거죠. 그걸 다 합쳐서 반달곰 우리 김남훈 씨와 함께하고 예. 있습니다. 자, 이제 강연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잠시 후에 김남훈 씨의 강연을 들으시고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샵 0967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강연 바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깨달음이라는 큰 주제 중에서요. 먼저 첫 번째, 그 효도르에게 배우는 나보다 센 선수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라는 주제가 되는데요. 효도르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종합격투기 헤비급 무대에서 10년간 무패의 전적으로 챔피언을 지내다가 맞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를 했었는데요. 사실 효도르는 프로 생활 중에서 자신보다 센 상대와 여러 번 경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었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아, 뭐죠? 그 승리의 비결은요, 바로 무심함에 있습니다. 무심함이요? 예, 그 무심함이 뭐냐면요, 승과 패배에 무심하다는 거죠. 일단 링 위에 올라가면 전력을 다해서 싸우지만 그 전에는, 그 후에는 항상 승패와는 거리를 둔 상태에서 자신만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효도르는 과연 경기 전에 어떤 모습을 준비를 할까 궁금해서 일본 취재진들이 라커룸을 몰래 촬영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효도르가 뭘 하고 있었냐면은 경기하기 10분, 5분 전에 몸을 이제 데펴놓은 상태에서 동생과 포커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아, 네.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아. 그런데 물론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고 있으면은 잘못된 거지만은 예전에 그 허구현 야구 해설위원인가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투수가 공을 잘 던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에 힘을 빼고 던지는 거다.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몸에 힘을 빼고 던질 때가 되면 은퇴할 때가 된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예. 아마 가수나 아니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뭐 이런 어떤 큰 무대라든가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잘해야지, 노래 잘해야지, 아니면 춤을 잘 춰야지, 시험 잘 봐야지 이런 식으로 막 고민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막혀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막혀야 되고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제 자신을 일정 부분 이제 힘을 빼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만약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서 아마 학생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인생이 지금의 어떤 공부하는 삶이 너무 힘들다 생각이 드신다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인생은 결코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아, 근데 사실 저도 그 효도르랑 방송 한 두어 번 정도 같이 해봤었는데 굉장히 인상도 순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데 그 링 위에만 서면 네. 굉장히 냉철해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링 위에서는 그야말로 그 정말 싸우는 기계로 변하는데요. 링 위에서 스위치가 들어갔을 때와 링 밖에서 스위치가 내려간 상태에서 네. 평온한 태도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유지할 줄 아는 진짜 사나이죠. 아, 근데 요즘 남자들이 그런 종합격투기를 많이 보다가 나도 좀 싸움을 좀 잘해보고 싶다 그래서 괜히 알게 모르게 욱하면 주먹부터 나가는 분들 참 많이 계시잖아요. 네. 이런 거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그분들은 사실 욱하면서 주먹이 나갈 때 네. 사실 남자들이 되게 비겁해요. 아, 네, 자신보다 세 보이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술이 취해도 먼저 주먹이 안 나갑니다. 아 맞습니다. 네, 예, 예. 100% 이렇게 딱 간을 봐서 어. 나보다 좀 세 보이거나 우리 쪽 멤버가 3배수 이상이다. 아. 그럴 때 먼저 야 엄마 일로 와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예. 저는 종종 그런 경우를 경험하는 게 길을 걷다가 이제 유흥가 이제 밤에 어쩌다 걷다 보면은 남자 서너 명이서 아우 한 놈만 걸려라 이러면서 막 주먹을 하면서 와요. 예, 예. 그럼 이제 제 앞까지 오는데 제가 한 사람 맞잖아요. 예, 예. 그럼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예. 계속 아유 한 놈만 걸려라 하면서 그냥 쓱 지나가요. 아,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 저는 그래서 밤에 돌아다니질 않았습니다. 음. 맞을까봐. 아닙니다. 우리 박정수 씨는 얼굴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길에 서 있으면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 금성이 땅에 떨어져 있는 줄 알아요. 천문원에서 연락 옵니다. 여기 별 떨어지지 않았냐고. 아우, 또 이렇게 또 표정을 또 해주시네요. 네, 아, 이런 근데, 식으로 예. 잘 이렇게 서로 마사지하면서 살죠. 예,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오늘만 한다는 거, 내일까지만 한다는 거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김남훈 씨가 생각하는 힘 말고 자신보다 세다고 생각하는 상대는 어떤 상대가 있을까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뭐 이제 세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뭐냐면 바로 그 자신에 대한 그 신뢰가 없어질 때, 아. 자기 자신을 못 믿게 됐을 때, 예. 그때 정말 힘들죠. 모두 다. 맞습니다. 그 꿈을 또 향해 달려가는데 그 꿈이 또 좌절됐을 때, 네. 이럴 때 또 많이 또 힘들어지기도 네, 하죠. 근데 사실 그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서점 가면은 자기계발서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열정으로 전진하라 막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예. 그 자기계발서라는 게 사실 중세 시대부터 있었어요. 뭐냐면 공포를 파는 거거든요. 예, 예. 네가 이렇게 미친 듯이 일하지 않으면 네 인생 어긋날 거야라고 공포를 파는 건데 아. 사실 좀 인생을 긴 템포로 보면은 열심히 일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거다.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거리를 두고 담대하게 살아간다면 좋은 결과 맞이할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예. 공부를 좀 못했어요. 내신 10등급에
어우, 진짜 공부를 못했는데 바닥이었네요. 바닥이었죠. 예. 그래도 지금 책도 7권 내고 방송도 하면서 어. 아침마다 계란 후라이 2개 밥 먹으면서 맞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힘들고 아프다고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멀리 그렇죠. 보셔야 됩니다. 네. 자, 힘내시기 바라면서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멘이 부릅니다. 너에게 가다. 브레멘 너에게 가다. 월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FM 힐링 캠프 김남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1호 사모님께서 현재 내 인생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 잘 살고 있는 거라는 김남훈 씨 말이 참 위안이 됐네요. 네. 우리 김남훈 씨의 입담이 정말 대박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뭐 입담이 대박이라기보다 예. 그냥 정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 저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까 너무 고마울 뿐이고요. 또 이렇게 살짝 겸손한 척을 해줘야. 약간 굴곡이 좀 있어줘야 됩니다. 아이, 그럼요. 예. 이게 또 올라가면 내려가는 게 있는 건데.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그렇죠. 거죠, 예. 파도가 높게만 치면 배가 뒤집어지죠. 예, 네. 맞습니다. 9527님, 힘들어야 잘 살고 있는 거라는 말 정말 힘이 되네요. 요즘 폭풍과제의 벚꽃 구경은 완전 남 얘기예요. 네. 네, 우리 5004번님은 김남훈 씨 음유 시인인가 봐요. 비유가 정말 적절한데요. 목소리도 저음이지만 듣기 너무 좋아요. 하셨네요. 네. 되도록이면 오디오로만 즐겨주십시오. 제 얼굴이 궁금하다고 해서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을 입력해본다거나 이러면은, 저는 공감각에 약한 사람입니다. 시각과 청각에 같이 즐기시는 것보다는 청각으로만 즐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얼굴 없는 가수가 있듯이 얼굴 없는 레슬러로 활동하고 계신 김남훈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9630님께서 어떻게 보면 마인드 컨트롤 아닌가요? 두 분 마인드 컨트롤 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하셨네요. 네.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인드 컨트롤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자기 객관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허세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해서 노래를 좋아한다고 해서 자 그러면 다음에 내가 무슨 슈퍼스타 뭐뭐 같은 프로그램에 나가서 우승해야지 불가능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음악을 즐기고 노래를 즐기는 거. 이건 자기 허세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허세와 자기 객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를 입체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자기 자신이 있어요. 뭐냐면 남이 보는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 예.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자기 자신. 이 세 가지 자기 자신의 교집합을 찾아가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리고 지금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일단 50세 이하로는 헷갈려도 괜찮아요. 그 세 개 모두. 예. 아직 인생은 기니까요. 기니까요. 긴 템포로 가십시오.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강연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깨달음이라는 주제로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요. 예.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이소룡입니다. 아, 브루스리. 브루스리. 아병! 예. 네. 오늘의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소룡에게 배우는 공감이란 내용인데요. 예. 이소룡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용쟁호투라든가 정무문, 이 영화를 찍을 때 이미 그 홍콩 영화계에서는 엄청난 슈퍼스타였습니다. 슈퍼스타이다 보니까 영화 촬영 현장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남자였었고요. 대부분 그런 액션 영화 촬영장에서는 그 조연이라든가 스턴트맨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대부분의 주연 배우들은 그야말로 모른 척하거나 아무런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었는데 예. 이소룡은 달랐습니다. 뭐냐면 누군가가 다치게 된다면은 당연히 가서 신경을 써주고 병원 치료를 받게끔 도와줬고요. 예. 만약에 그 배우가 단역이 조연이 스턴트맨이 영화 배우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다라면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고 배우로서 자리를 잡게끔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친절함까지 함께 묻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 스타가 된 이가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성룡입니다. 네. 성룡은요, 이소룡의 영화 거의 모든 영화에서 스턴트맨으로 출연해서 맞고 떨어지거나 예. 목이 꺾이거나 아니면 팔이 꺾이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 그때마다 이소룡 때문에 성룡 크게 다친 적도 있었는데 이소룡이 그때마다 찾아와서 등을 두드려주고 격려하면서 영화 배우로서 많은 조언을 해줬다고 해요. 성룡은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보니까 예. 아직까지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은인으로 이소룡을 꼽고 있기도 합니다. 성룡 씨를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봤거든요. 네. 같이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 만나봤네요. 효도로도 만나보고 예. 성룡도 만나보고. 중국 그 성룡과 친구들의 행사를 마치고 이야, 멋지다. 성룡 씨와 함께 네. 식사를 하면서 한국말을 하시면서 또 한국을 굉장히 사랑한다 네. 또 이런 말씀을 또 맞습니다.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배려랄까 공감. 그러니까 자신의 아픔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이소룡에게는 있었고요. 만약에 이소룡의 그런 공감하는 능력이 없었다라면은 영화 촬영 현장에서 과연 수많은 배우들과 엑스트라들과 그 스턴트맨들이 이소룡을 위해서 목숨을 건 액션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아니겠죠. 예. 그런 공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그런 식으로 해줬던 거고요. 우리 흔히들 영화나 드라마 또는 역사책 보면 예. 말도 안 되는 악당들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예. 예. 사실 그런 악당이 되는 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뭐냐면 나 말고 다른 이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당이 될 수 있어요. 좀 더 이기적이게 변하면 악당이 될 수 있다. 네. 그럼 사실 김남훈 씨도 이렇게 프로레슬러 생활하시면서 주변 분들께 뭐 친절을 좀 베풀고 이렇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은 제가 많은 친절을 베풀고 있죠. 기본적으로 링에서 악당이다 보니까 예, 예. 제가 다른 선수들이 먹을 욕을 제가 다 먹고 있습니다. 악역 프로레슬링. 장수하시겠네요. 근데 사실 예. 그 세계 유명한 분들은 단명을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네. 있잖아요. 지금 뭐 브루스리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이 남아 있는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뭐 브루스리가 이제 천재가 단명한다 이런 것보다는 예. 사실 여러 가지 타입의 어떤 인생살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으니까 예. 너무나 인상적이었던가 그런 거고요. 특히 이소룡 같은 경우는 왜 인상적이냐면은 이소룡이 영화배우로 활동했던 1960년대 미국이란 나라는 예. 어마어마한 인종차별 국가였어요. 버스에서 흑인과 백인이 앉는 자리가 구별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 정도까지? 예. 예. 그리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그 국무장관 했던 그 흑인이죠. 파웰 국무장관은요. 예.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당시에 흑인에게는 햄버거를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이 햄버거였대요. 그 정도까지 그 정도의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었는데 그런 미국이란 나라에서 아시아인이 액션 영화 배우가 된다는 거 어마어마하죠. 네. 정말 대단하네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혹사하면서 갔다 보니까 몸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병이 이런 게 생겼을 수도 있겠고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또 운동, 또 스포츠를 한다 그러면 주변 분들의 또 선입견들이 참 많잖아요. 네. 그럴 텐데 김남훈 씨도 그런 선입견들을 좀 많이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많이 있죠. 특히나 이제 프로레슬링 같은 운동 굉장히 격한 운동이다 예, 보니까 맞습니다. 이제 저를 직접 만났을 때 얼굴이 이렇게 귀엽게 생겼는데 어떻게 프로레슬링 해요? 실패? 아니 성공 절반의 성공이라고 절반 말씀드려요. 성공이에요? 예. 왜 이렇게 발음이 썰렁하지? 예, 뭐 그런 경우보다도 글쎄 이제 운동 선수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밑으로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UFC 해설위원도 했었고 이제 사업도 했었고 예. 책도 내고 강연도 하는데 책을 써서 만든 출판인 모임이라든가 강연장을 갔을 때는 김남훈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고요. 그리고 이제 녹화장에 갔을 때는 김남훈 해설위원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데 경기장만 가면요 가끔가다 모르는 아저씨가 제 등을 툭 치면서 가요. 열심히 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운동선수에 관한 선입견이 네. 그냥 운동만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네.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만 했어도 사실 제가 죄 지은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왜 저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대하려고 하는지 그럴 때 좀 발끈할 때가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예. 자, 지금 저희가 그 힐링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2660님께서 김남훈님 죄송해요. 폭풍 말솜씨에 궁금해서 이미 사진 찾아봤어요. 안 되는데. 호감 가게 생기셨어요. 진짜요? 정말 특이한 취향이시다. 이야, 이분 아마 집에 양념통, 소금통 같은 것도 모으실 것 같아요. 왜죠? 특이해서. 9639님은 트위터에서 오늘 예고 보고 지루할 줄 알았는데 오해했네요. 죄송해요. 유익하고 즐거운 코너. 예. 매주 이렇게 공부를 해오시는 건가요? 준비해오죠. 왜냐면은 제가 굉장히 언변이 좋다거나 예. 아니면은 이렇게 순발력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준비도 해놓고 예. 항상 이렇게 방송하기 30분, 1시간 전에 와서 딱 이렇게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방송국 관계자분들이 좋아하는 게스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는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준비한 걸 좀 티를 내야 돼, 이렇게. 티를 좀 팍팍 내줘야 됩니다. 내줘야 예. 됩니다. 8660님,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데 나무님 말씀이 참 힘이 되네요. 열심히 하겠어요. 네,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힘들다는 거는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만약에
시험의 결과가 나중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다르게 본다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되니까요. 예. 인생의 포트폴리오로서 그 기록을 쌓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1213님, 내가 확신했던 꿈에 대해 의심이 들고 자신이 없어질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분의 조언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네. 꿈이라는 거를 굉장히 뭐랄까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화시키십시오.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적으세요. 적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꿈은 어떤 것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해야 되고 몇 시간씩 연습을 해야 되고 이런 맞습니다. 것까지 일종의 꿈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네. 예, 그러다 보면 꿈은 꼭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영어로 dreams come true. 발음도 좋다. SES 노래였으니까 알거든요. 자기야 마음에 든다. 자기야는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힐링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와 그 첫 시간 네. 어떠셨나요? 처음이자 마지막 시간이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겠네요. 예. 즐거우셨나요? 아주 좋습니다. 저는 또 사실 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남자라서요. 예. 저보다 잘생긴 남자 굉장히 싫어하는데 예. 정수 씨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잘생겼는데도 예.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봄인데 뭐 계획은 따로 없으시고요? 네? 봄이잖아요. 예. 다른 계획은 없으시고요? 제가 올 상반기에 신간이 한 2권 정도 나옵니다. 예. 8번째 책, 9번째 책이 나오게 되는데 네. 제가 사실 재벌 3세는 아니지만 예. 3세까지 가서 그냥 3세. 3세 작가 예. 되보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들 예.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인쇄 10%는 오롯이 저를 위해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우리 이석훈 이병과 좋은 네. 시간 함께 꾸며주시기 네. 바라면서 저희는 김남훈 씨께 제가 선물 하나 띄워드릴게요. 진짜요? 예, 노래 선물인데요. 어. 소녀시대의 랄랄라. 좋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뿌잉뿌잉. 음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소녀시대였습니다. 랄랄라. 우리 정은비 씨께서 저번부터 궁금했는데 별사탕 게시판은 안 보는 건가요? 하셨는데요. 저희가 계속 열심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려주시면 제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0431님, 정술병님, 저 어제 생일이었는데 축하해주세요. 20살 된 이화영이라고 해요. 이화영 씨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랄게요. 어제였구나. 2400님, 정수오빠, 지금 저는 시험 기간이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문자로라도 열심히 응원할게요. 주은아 시험 잘 봐라고 해주세요. 주은아 시험 잘 봐. 못 들을 것 같은데. 2792님, 아침부터 쭉 숙취로 고통스러웠는데 정술병님 목소리로 해장되는 기분이에요. 감사해요. 태희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태희 씨인가요? 이름만 들어도 행복해지는 성함을 갖고 계셨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 5213님, 정수 DJ 떨려요? 솔직히 많이 떠는 것 같은데, 심장이 쿵쾅쿵쾅 소리 내는 거 여기까지 들려요. 들켰나요? 사실 여러분들과 만난다는 그 생각에 심장이 많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을 하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예. 저는 계속 이 일을 해야 될 운명인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660님, 일병과 이병도 구분 못하던 제가 박정수 일병님 덕분에 군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며 이해하게 되었고 현 군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도 갖게 됐습니다. 이제 군대 경험담 얘기도 많이 알아들어서 재미있어요. 그러게요. 저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지켜주는 군인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갖게 됐다니 저도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8660님, 정수병사님, 저는 오늘 만개하지 못한 벚꽃을 못 봤고 오빠는 아직 못 보셨으니 아쉬운 마음 담아서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 신청해요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이럴 때는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노래로라도 위안을 달래도록 하겠습니다. 엔딩곡으로 제가 걸어놓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1457님, 특DJ, 오랜만에 달달한 목소리 들으니 정말 좋네요. 마프 들으니까 작년 10월에 입대한 동생 현성이 생각이 더 나요. 지금 제주도 해양경비단에 있는데 새벽 보초 서느라 피곤하겠지만 힘내라고 파이팅 해주세요. 그리고 정수일병도 파이팅 하셨는데요. 저도 어제 불침번이어서 불침을 섰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2시간이 빨리 가는 듯 하지만 참 힘듭니다. 예. 아무튼 우리 현성씨 군생활 열심히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문자가 굉장히 많은데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죄송합니다. 예. 7354님 잠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 또 보내주세요. 시간이 좀 남았다고 하네요. 친구가 좋아하는 남자 선배가 생겨서 매일 들떠있는 중이에요.
서로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도 사랑에 빠져서 행복해하는 게 참 부럽더라고요. 정수 오빠, 제 봄날은 대체 언제쯤 올까요? 우리 7354님, 저의 봄날은 대체 언제쯤 올까요? 같이 봄날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따진다면 저의 봄날은 내년 7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8660님의 신청곡 벚꽃 엔딩 띄워드리고 여러분들과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벚꽃 엔딩이었습니다. 버스커였고요. 1732님, 박정수 일병님 덕분에 국방부 라디오는 처음 들어보는데 프레시하고 거기다 재밌기까지 하네요. 예, 라디오는 항상 여러분들께 즐거움과 행복을 전달해 드리는 게 목표죠. 예. 익명을 요구하셨네요. 정수일병님, 오늘 마프 DJ가 되어보니 어땠나요? 센스 있게 오자로 설명 부탁드려요. 이거 미리 봐놓을걸. 정말 재밌어. 예, 너무 좋아요. 완전 대박 짱. 우와. 자, 그만하겠습니다. 0802님, 취업 준비 중인데 잘 안 되네요. 잘 되라고 응원해주세요. 예.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신문선 해설위원님이 이랬잖아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에요. 예, 8388님, 오렌지 같은 정수일병님, 군에 있는 훈련병에겐 무슨 용품이 유용한지 추천 좀 해주세요. 훈련병은 그 어떤 용품이나 음식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5주 후에 자대 배치를 받은 후에 그때가 가능하니까 지금은 좀 참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우리 1790님, 정수 일병 오빠 진짜 멤버들 가족들 면회 안 왔어요? 제가 맛있는 거 들고 면회 가고 싶네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2312님,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서 공부해야 하는데 오랜만에 방송으로 듣는 이특 오빠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공부하기가 더 싫어졌어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친구들도 이 방송을 듣고 있대요. 아까 오빠가 말씀하신 일본어 대단했어요. 스고이 하셨는데요. 니용 이게 쑥 들어가려니까 또 안 나오네. 미나상 니온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이테 우레시 데스. 231님 간바리마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힘내세요.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무튼 이 국방 라디오는 전국, 전 세계 어디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라디오니까 여러분들 함께 친구들께 또 소개해 주시고요. 1301님, 내 문자는 왜 소개 안 되나요? 오빠 목소리 들으려고 국방 FM 어플 다운받고 있었는데 중간에 끊기고 또 막 3G 데이터 계속 나가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오늘 전자사전 들고 와서 라디오가 있었어. 그래도 재미진 라디오, 재치 있는 진행 좋구나. 마지막에는 너무 화가 나셨는지 반말을 하셨네요. 라디오가 있었어. 예, 다행입니다. 그렇게라도 들으셨으니. 9188님, 사랑하는 사람이 군대에 갔어요. 기다릴게요. 건강하게 있다 와요. 천사 오빠. 저를 지칭하시는 건가 봐요. 예. 늘 고맙고 사랑한다. 신청곡은 K-윌의 그립고 그립다 하셨는데요.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고, 그리고 어떠한 단어를 3번 이상 얘기하면 정말 그 간절함, 그리고 슬픔, 외로움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끝곡은 K-윌 이 노래 그립고 그립다 준비해 놓도록 하겠고요. 1898님, 매일 똑같은 하루인데 더 지치는 그런 날. 그게 오늘이었는데 정수씨 목소리에 힐링. 저도 라디오 하면서 힐링했습니다. 1535님, 뭘 하든 어디에서든 항상 진심을 담아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내일도 따뜻한 방송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내일도 이 자리를, 빈자리를 채워드리는데요. 내일은 세상 모든 청춘들의 고민을 보듬어 드리는 시간, 응답하라 청춘이 여러분을 찾아가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제 정말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예. 오늘이 아쉽지만 내일이 있다는 그 행복감을 가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마지막 곡, K-윌의 그립고 그립다 9188님을 위해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조행복, 기술 손재근, 작가 최승희, 최혜영, 여기는 충성 마이프렌 이석훈입니다. 저는 일병 박정수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어깨도 못 펴고 또 하루를 보냈어.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질 것 같아서 미친 척 웃었어. 그래 나는 바보야, 너 한 사람만 보는 바보. 떠나는 널 찾지도 못해. 그래 놓고 있지도 못해.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나에게 하나뿐인 사랑이여.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네 추억 새어보다 잠들어. 혹시나 꿈에서 너를 볼 수 있을까. 네 물건 하나도 나 버릴 수가 없잖아. 다 너만 같아서. 내 심장은 바보야, 너 한 사람만 사는 바보. 죽을 것처럼 아파도 좋아, 이러다가 죽어도 좋아. 널 사랑